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보통 박수 치워주시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남 서초 고교 가이드라는 설명회로 이제 제가 준비한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저희가 이제 할 거는 고등학교 지원 방법을 좀 어떻게 지원하는지, 생각보다 학교는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 대입 실적이나 학교별 주요 특징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양력인데 저 이제 고대 수학과 졸업하고 나서 계속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고 있고, 여기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이 서울 지역은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명 뺑뺑이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하는데, 먼저 가장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크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학군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 서초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게 2단계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도 있는데 3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가 떨어진 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 순서 이제 같이 드린 배포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근처 강남구 서초구에 과학 중점 학교가 있죠. 이 8학군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경기고, 반포고, 서울고 이렇게 세 학교가 과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반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케이스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세 학교에 과중반을 좀 가고 싶다, 지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뒤에서 제가 과중반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배정 방법 같은 경우도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천천히 드린 자료 한번 차근차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8학군에 이제 자사고가 꽤 많죠. 지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혹시 몇 개 자사고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면 5개 학교나 있어요. 5개 학교인데 여기 이제 좀 굵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자사고예요. 현대고, 세화고, 그 다음에 중동고, 휘문고, 세화여고 이렇게 5개 학교가 자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도 아까 과중반하고 지원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사고를 좀 보내고 싶다, 특히 뭐 세화나 세화여고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 많을 텐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학교 지도를 저희가 되게 손수 하나하나 만든 건데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이 한 이 정도 되죠. 이 근처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근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학교도 이 반포 지역 중심으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대부분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앞에 중점 학급 운영 또는 자사고를 지원한다 그러면 맨 앞에 여기다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화고를 가고 싶다. 그럼 세화고를 여기 1단계가 아니라 요 맨 앞에 세화고에다가 세화고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자사고를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 안 좋은 점을 주는데요. 1단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고를 지원을 하면 1단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2단계에서 지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하면 그대로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그 학교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2단계 반포고를 만약에 지망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희망하는 배수로 추첨을 하게 되죠. 만약에 학교 정원보다 더 적게 지원하면 다 붙게 될 거고, 학교 정원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이지망. 그래서 이지망이 있는 학교도 추첨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떨어졌다라 그러면은 이제 3단계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에 빈 곳에 그냥 임의로 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서는 뭐 용산 쪽 또는 뭐 동작 쪽 또는 이제 건너 쪽까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가고 싶다고 막 지원하면은 진짜 막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이상한 데 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을 하면 맨 앞에 써야 하고 1단계에서 쓸 수 없다. 확실히 1단계에서 내가 지원을 못하는 만큼 2단계를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세화고,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한 1.5 전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좀 적절하게 내가 붙을 수 있을 만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과중반을 가겠다. 그럼 자사고처럼 맨 앞에 뭐 과중반 서울고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고에 과중반을 가고 싶다. 그럼 저기서 내가 합격을 하면 과중반이 무조건 된 거예요. 중간에 내가 과중반 안 하게 하면 안 돼요. 나 과중반 너무 어려워요 해서 포기할 수가 없고 그냥 과중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과중반은 조금 다른 게 1단계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과중반에 쓰면은 1단계를 한 번 더 쓸 수 있고 심지어 같은 학교를 써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과중반을 붙으면 그냥 과중반에 입학하는 거고,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1단계 1지망부터 추첨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합격을 하면 과중반 서울고에 일반반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떨어지면 2단계 추첨할 거고, 여기서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 1지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단계 1지망하고 그다음에 2단계 2지망까지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가 1단계 정원, 2단계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학 순서가 추첨을 하나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 내가 과중반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럼 과중반을 쓴다면 1단계에 어떤 학교를 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일반고를 그냥 가겠다. 자사고도 아니고 과중반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맨 앞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1지망, 2지망은 같은 학교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다르면 같은 학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원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해 하실 이제 고등학교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고려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그 고등학교의 말 그대로 퍼포먼스, 그러니까 대입 실적이 얼마나 아웃풋이 좋냐라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공부 분위기, 그다음에 수학 A 생각보다 교육 편제가 학교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어떤 걸 배우는지 교육 편제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근처가 중학교 보내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보내는 게 반포고 제외하고는 진짜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과의 학교까지 얼마나 먼지를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학 실적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같이 저희가 배포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제가 보셔야 하는 포인트들만 좀 짚어서 시간을 좀 아껴 드릴게요. 먼저 서울대 이제 합격자 수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등록자 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같은 경우가 이제 40명 넘게 이렇게 보내고 있죠. 여기를 보면은 수시와 정시의 차이를 각각 먼저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한 30명 넘게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정시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뭐 서울고, 상문고 정도가 수시랑 정시랑 비슷하게 보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명대로 보내는 학교들부터는 수시를 좀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대 합격자가 한 10명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수시가 조금 더 강한 학교, 그러니까 정시 좀 최상위권 수능 보는 학생들보단 내신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명 후반에서 한 30명까지는 이제 정시랑 수시랑 좀 비슷비슷하다가 30명보다 더 넘게 가려면 사실 정시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진다. 여기서 정시의 비중이 많다는 거는 첫 번째, 재수생이 더 강력하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확실하게 잘 따려면 3년 동안 유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땐 1등급, 어떨 땐 4등급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수시로 우리가 서울대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수시랑 정시랑 차이가 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최근 5개년 동안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보실 만한 거는 이 학교가 점점 입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의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수학이 가형, 나형이 아니라 그냥 통합으로 같이 보게 됐죠. 통합으로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나형 학생들이 갈 곳을 이과 학생들이 되게 다 차지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허용까지 하면서 되게 상위권 학교를 되게 많이 좀 뺏어갔기 때문에 정시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 되게 잘한다라고 보는 휘문, 세화 이런 곳에서 되게 정말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대 합격자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중복 합격이 안 돼요. 당연하겠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합격하면 3명이라고 뜨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서울대는 당연하겠지만 하나밖에 지원을 못해서 중복 합격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수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적으면 한 30%, 많으면 한 60%까지가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합쳐서인데요. 사실 이제 휘문고가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되게 잘 갔어요.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게 의대예요. 그러니까 의치한 합친 거고요. 의대가 151명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1명을 갔다는 거 보통 이제 학교에서나 저희 이제 학원교에서 많이 말하기를 중복 합격을 빼면은 이제 한 절반 빼야 되고요. 절반을 거의 빼도 이제 한 5, 60명도 훨씬 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재학생, 우린 사실 재학생이 좀 더 궁금하잖아요. 재학생은 거기서도 한 절반 정도 좀 빼야 되기는 합니다. 뭐 중복 합격 빼고 재수생 또 삼수생을 빼더라도 저 정도면 한 30명 거의 내외가 그래도 갈 만한 순위권이다라고 보시면은 정말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가 진짜 사실 압도적으로 제일 잘하기는 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화고, 이 근처에선 사실 세화고가 제일 압도적이죠. 강남권이 아니라 서초권에서는 세화고가 훨씬 되게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단대부고, 중동고 이렇게 됩니다. 이 근처 반포 있는 지역에서는 세화고, 그 다음에 세화여고, 상문, 서문여고, 반포고 순으로 좀 의대, 치대들을 잘 보내는 좀 좋은 학교,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곳들도 같이 드린 배포 자료에 있기 때문에 21년, 20년, 19년에는 어땠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좀 더 이 학교가 우리 아이가 갔을 때 한번 2등급권, 3등급권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를 내가 바라볼 수 있을지라는 것도 같이 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점저, 서울고, 상문고, 반포, 서초, 세화, 세화여고, 그다음에 서문여고 순으로 먼저 학교별의 특징, 그다음에 교육 편제, 그다음에 올해 1학기 시험은 어땠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4가지 학교는 저희 학원의 함승민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승민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학원 수학科함승민입니다. 이 근처 학교 총 7개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 제가 4개의 학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제 보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수학에 관해서는 이제 언제 어떤 과정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배워야 되는 학교가 있고 선택적으로 이제 과목의 일부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쪽이나 확률 통계 이쪽을 이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배워도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게 학습 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 학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4개 학교 중에 2개가 이제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입시에 어떻게 유불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시와 수시 비율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 분위기와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유심히 들으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시험별 난이도와 평균 점수 이런 걸 비교하면 학교별 아이들의 수학 실력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식과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고등학교인데요. 특징은 이제 이 근처 학교 중에서 이제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400명 가까이 되고 이제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 중점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과학을 많이 배운다는 뜻이에요. 과학이 4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과학 중점반에 가면 과학 2까지 다 배워야 되는 과정이라 과학 학습에 좀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제 학종으로 대학을 갈 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갈 때 과학 중점반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좀 아셔야 될 건 이제 과학 중점반을 했다고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제 과학 중점반을 통해서 학종부 전형을 내더라도 내신이 안 좋으면 그 플러스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그 내신이 치여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정시 수시 비율이 굉장히 비슷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학교가 사실 이 근처 강남권에서는 그렇게 서울대 가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는 이제 내신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3학년 조합 내신이 1점대 후반 정도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1점대 후반 내신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경쟁이 좀 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교권 아이들이 거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정적으로 내신을 유지해가지고 정기 10등 안에 뭐 꾸준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아마. 400명이면 1등급이면 4%니까 16명 정도니까 뭐 여유있게 하면 10등권을 3년을 유지하면 뭐 서울대 진학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위권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3년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삐끗하기 쉽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명문대 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시도 많이 가지만 수시도 꾸준하게 매 서울대 10명 정도를 보내고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가 6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평균이 높은 편이에요. 이 근처 학교에서 이제 높은 편이고, 근데 여기 난이도 분석을 제가 밑에 해놓은 게 있는데, 난이도는 서울고등학교 이번 그 1학기 내신 기준으로 볼 땐 가장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평균이 제일 높다는 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약간 이제 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어요. 서울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이제 내신 대비 프린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서 이제 한 반 정도는 유사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린트 존재를 모르고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아이들이 평균 60이나 나왔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 프린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건 이제 하, 중, 상, 최상 이렇게 구별해놨는데, 그 기준이 제 임의 기준이긴 한데 대략 어떤 기준이냐 하면요, 하라는 건 이제 어느 책을 봐도 있는 문제, 저희가 문제집을 샀을 때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중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흔히 보는 유형서 있잖아요. 센수학이라든지 이 정도, 개념원리, RPM 이 정도에서 그래도 너무 쉽지 않은 문제, 좀 풀어볼 만한 문제 정도를 중으로 잡았고요. 상이라는 건 센수학 시스템에서 어려운 문제, 아니면 내신 교재로 많이 쓰는 게 일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품에서 마지막 스텝 정도에 있는 정도를 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이라는 레벨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보통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편, 아니면 블랙라벨이라고 이제 많이들 보는 어려운 책 하나 있거든요. 그 책에서 마지막 스텝 정도거나 그 이상, 모의고사 킬러 문제 유사 유형 이런 것들을 최상으로 잡았는데요. 뒤에 이제 꾸준히 보시겠지만 요 문제 구성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죠? 어려운 편인데 이제 이 점수가 나간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프린트가 주어지고 그 범위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중요해요. 난이도 중 문제도 변형 줄 때 공짜로 먹으라고 주는 문제들은 항상 깔리는데, 여기 서울고등학교 이번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번은 꼬아서 애가 그래도 틀릴 그 함정을 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봤을 때는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건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차이가 크다는 건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표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문제집 쉬운 것만 풀고 보내들이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설명을 들으면 바로 알 정도는 되거든요. 꼬여있는 정도가 크진 않아서 살짝이라 풀 수는 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건 1학기 문제 분석이라 매년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국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함수 파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냐라는 걸 이제 접근해갖고 심화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 함수 파트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파트고, 아마 학교에서도 그쪽에 비중을 실컷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함수 쪽에서 어렵게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함수라는 거는 사실 고1 학생들은 함수라는 걸 2차 함수밖에 안 다뤄봤거든요.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은 2차 함수라는 국한적인 내용 말고
함수 전반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그 교과 과정만 따라갔을 때는. 이제 함수라는 걸 따로 빼서 배우는 건 이제 고1 2학기에 나오는 수학 하 과정에 있고, 함수를 깊숙이 많이 다루는 건 이제 미적분에 가야 함수라는 걸 제대로 맛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적어도 수학 2까지, 그러니까 미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이 수학 2거든요. 이제 거기서 특수함수들에 대한 미적분이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인데, 적어도 미적분까지, 그러니까 수학 2까지는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 확실하게 유리했을 거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교과 과정,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 수학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눌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기하가 어디 있냐면요. 기하가 2학년 선택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를 골라도 되고 영어나 국어 중에 한 과목을 골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고1 때 수학 상하 배우고 이제 고2 때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확통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수능을 안 볼 걸 빼고 배울 수 있냐가 이제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보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 이제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선택을 안 하면 안 배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고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 3학년 과정에서 아마 미적분을 대부분 고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확통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수능을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통 과목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특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상문고등학교 설명을 드릴게요. 상문고등학교는 이제 학생 수는 비슷하게 많아요. 400명 근처고요. 근데 과중반은 없어요. 과중반은 없고, 여기도 특이한 점은 이제 수시로도 대학을 많이 보내고 정시로도 많이 보내는 이제 정시 수시 균형이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 시험은 여기 따로 여기다 뭐 프린트를 주거나 부교재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굉장히 성의 있게 낸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많은 학교들은 이제 어떤 식의 출제를 제가 한다고 보냐 하면, 그 난이도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맞춰놓고, 이제 필요한 유형의 문제들을 어디서 가져온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상문고 같은 경우는 생소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의 있게 출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이제 컨트롤 CV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체 출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표현이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는 실제 그 문제보다 더 어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막상 설명을 들으면 아,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딱 처음 보면 생소한 표현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모의고사 유사 유형을 출제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유사 유형이라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꾸준하게 연습을 시켜갖고 애들을 이제 그 수학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시험 대비를 시켜야 되는 학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학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따로 학교에서 부교재를 쓰거나 프린트가 있으면 그 위주로 원하는 레벨을 저희가 정하고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유형도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학기 시험 대비는 아이가 수학 자체를 좀 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는 입장에서 막 쉬운 학교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그다음에 교육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확통 기하를 둘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2학년 때 선택적으로 하나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이과 기준으로는 이제 수능 안 볼 과목 중에서 다 배울 필요는 없고, 하나는 이제 배제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예. 여기 3학년 때 보면은 이제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과 영어 두 과목 중에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학과제 탐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은 수학과제 탐구인데 그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교과 과정과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해서 이제 심화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능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 이제 부담은 딱히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반포고등학교인데요. 반포고등학교가 저도 이 근처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반포고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반포고가 이 지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직도 선입견이 좀 있으실 걸 제가 듣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 때 반포고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선입견은 이제 버리실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입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편차도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반포고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아주 못하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포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또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과학중점반이 있어요. 과학중점반의 장단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가서 내신을 잘 딸 수 있으면 학종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지만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과학 과목을 다 2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시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뭐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어려운 편으로 나왔고요. 이번 1학기 때도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학교마다 문제가 유형은 다르더라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실력 전반을 물어보고 뭐 함수를 잘한다는 건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서울고 쪽에서 이제 심화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 반포고등학교 1학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제 계산 능력 자체를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계산을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뭐 단순 계산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1학기 과정에 물론 이제 시계 계산 파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 이제 선택형 문제라고 모의고사에 보이는 문제 있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맞는 보기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 높고 학교 프린트가 따로 있기는 해요. 학교 프린트가 따로 있긴 한데 아까 서울고처럼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문제 출제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체크는 해야겠지만 거기서 엄청 많이 내지는 않는다. 따로 부교재를 쓰는 것도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도 어렵고 시험 대비가 쉽지는 않은 학교예요. 또 하나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공학이잖아요. 공학. 그래서 이제 잘하던 아이가 삐끗하는 건 사실 고등학생은 거의 연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애들 계속 봐왔지만 갑자기 하던 애가 안 하거나 뭐 사춘기 타거나 그건 중학교 때 얘기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연애 잘할 때는 공부 잘해요 애들. 연애 하다가 헤어지고 싸우고 문제 생기면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는 이제 공학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학교 선택하실 때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도 잘 유심히 관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연애하고 공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 유심히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뒤에 보면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기하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하는 이제 선택 안 하면 안 배울 수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확통은 꼭 배워야 돼요, 이거는. 이과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미적분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확통은 3학년 과정에 필수로 들어있다라는 특이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수학 4과목과 나머지 다 해갖고 저 중에 택 6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기 내가 수학을 뭐 3개를 고른다, 2개를 고른다, 4개 다 고른다 할 수는 없어요. 저기 수학은 1개를 고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머지 5개를 고르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과 같은 경우는 아마 미적분을 거의 배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실용수학 정도를 고르던가 뭐 상경계 진학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경제수학 같은 거를 이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포고는 학교도 괜찮고 진학 성적 좋은데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건 아까 말했던지 연애 리스크가 있다는 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럼 이제 그거 어떤 학생이 가면 좋으냐라는 거는 이제 남자애들 중에 왜 친구 좋아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남고 보내놓으면 또 유사하게 하면서 몰려다니고 학습 분위기 좀 떨어뜨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녀 섞여 있으면 그 남자애들 그 기운이 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공학에 보내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세화여고를 가기는 좀 애매하고 나머지 학교를 고르는 여학생,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을 좀 잘 따는 경향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좀 그래도 반포고 정도 가서 내신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여자이고 꼼꼼하다, 그럼 반포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서초고등학교인데요. 진학 성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 학교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작년도 기준 서울도 4명 갔고 그 전년도에도 4명 갔는데 정시로 간 사람은 없고 대부분 다 수시로 갔거든요. 정시 비율이 없다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수생 비율이 낮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뭐 휘문이나 뭐 세화나 이런 데가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는 거는 물론 정시로 가는 비율도 다른 학교보다 높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를 꼭 가야 하겠다는 아이들이 재수 3수를 해서라도 가니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정시 없다는 건 재수생 비율 높지 않다는 거고 학구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죠? 장점은 뭐냐 하면요. 학교가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애들 말로는 그러니까 밝고 즐겁고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 프린트 반영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높아요 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저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수시 4명은 아마 제 짐작인데 거의 전교권 아이들이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을 것 같고 예,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진학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강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자, 교육 과정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기한은 언제 있냐면 2학년 선택 과목에 있고요. 선택 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선택 미적분은 아마 이과 애들은 필수로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확통도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배울 수도 있겠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 부담은 좀 적게 할 수 있겠다. 그런 특징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이 근처에서 이제 4개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3개 학교는 저희 신진식 선생님께서 마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화고랑 세화여고, 서문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진식입니다. 필요한 부분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화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는 355명이 입학을 했어요. 반은 12개 반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밑에 1등급 인원 14명이라고 써뒀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14명 정도가 나와요. 그쵸? 제가 다음 페이지 먼저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이게 이제 전교생을 제가 350명 기준으로 보통 뭐 학급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350명 기준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고 전교에서는 몇 등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했어요. 밑에는 일부러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좀 흐리게 처리를 했고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보면은 1등급은 누적 비율이 4%고 4%를 들기 위해서는 반에서는 1등을 유지를 하는 게 맞아요. 계산기를 쳐보면 1점 몇 정도로 소수점이 나오는데 1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2등급이면은 되게 11%라고 하니까 이렇게나 헐렁하다고 싶지만 실제로 반에서는 3등 안에 들어야 되죠. 제가 3등급 여기 밑에다가 조금 굵게 선을 표시해 놨는데 왜 표시를 해두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들이 다 중학생들이시겠죠.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았다라고 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등급이 이 정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A등급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친구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학교 시험이나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 극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3등급이라고 하면 공부 되게 그냥저냥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제 생각에 반에서 7등이면은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커트라인을 나눴는데요. 세화고등학교 이번 연도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난이도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학교들 기출 내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문항은 총 23문항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이 23문항을 풀어보면서 풀다가 시계를 확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보통 학교 내신 볼 때 그 정도까지 막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진 않는데 풀면서 시계를 제가 초조해가지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의 문제였거든요. 1등급이 75점이고 2등급 커트라인이 66점인데 이거 사실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등급과 3등급은 10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밑에다가 킬러 문항하고 준킬러라고 썼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쓴 거는 1등급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항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사실 되게 박하게 준 거고 좀 더 느슨한 기준으로 따지면 킬러 문항 한 4, 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준킬러 문항도 한 서너 개 정도라고 그냥 느슨하게 보면 생각이 돼요. 23문항이라는 게 학교 시험 50분 기준으로 난이도가 보통 중간 정도라고 해도
웬만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풀고 나면 시간이 딱 끝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섞여 있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진짜 학생들 보고 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인데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수학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저는 진짜 그냥 공부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고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세요. 1등급 학생이 75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면 주로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을 하거나 절대 등급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얘네들의 연계율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연계율이 80%라는 것도 약간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EBS 수능에서 수능 보고 나면 EBS와 연계율 매번 발표를 하죠. 국어 지문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가 똑같이 나오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핵심어가 하나 똑같이 나오면 연계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수학 연계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잠깐만 쓸게요. 그 합답형 문항이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죠.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1번 뭐 기역, 옳은 것을 고르시오. 2번 니은 이런 식으로 있는 문항을 합답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쉽고 조금 할만하고 이거 두 개를 바탕으로 얘를 추론하는 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문제를 되게 많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세화고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뭐 연계가 되긴 했죠. 너네 봤던 문제에서 아이디어 따와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연계가 되긴 했는데 학생들이 느꼈을 난이도는 그렇게 그죠. 점수가 말해주고 있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과 절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부교재에서 사용을 주로 했던 것들이고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사고라서 자사고는 주로 학교에서 부교재를 많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조금씩은 변형을 하는데 학생들이 부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뭐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제 하나 쉽게 주지 않았어요. 세화고등학교. 근데 세화고등학교가 이번 연도도 그렇고 지난 연도도 물론 이번 연도보다는 아니었겠지만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웬만큼 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가 저는 세화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대신에 결과는 아주 그만큼 리턴이 돌아오고 있죠. 서울대 이게 2022학년도 진학 기준이고요. 서울대 37명, 연대, 고대, 의대, 치대, 한의대를 포함해서 저 정도 돼요. 물론 이 사이에는 중복이 가능한데 일단은 합격생들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보여드렸던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학교 편제인데 다른 것들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좀 눈여겨보실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수학 1을 보통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학 2가 2학년 1학기 때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행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수 1이라도 한 번 정도는 보지 않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수상수화를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2학년 때 수 1, 수 2를 동시에 처음으로 배우면서 좋은 성취도를 낸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선행 학습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중학생 때는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충분히 고민하고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화고등학교 이 편제를 보면은 그리고 시험 이제 첫 번째 시험 난이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2학년, 3학년 갈수록 난이도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학생들이 이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불안감도 좀 생기고요. 그렇다고 수2까지 완전히 끝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하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1 정도만 좀 정확하게 해놓고 나면은 수2는 학교 올라가서 여기 사이 애들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채워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화고등학교 이제 제가 봐왔던 것들 좀 특징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시에 강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수시도 괜찮게 잘 가고 있고 정시도 뭐 수시랑 뭐 마찬가지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정시가 좀 더 강한 학교인 것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는 썼는데 훌륭한 면학 분위기라고 썼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선배들한테서 좀 보는 것들, 주변에서 좀 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분위기 조성도 잘 되어 있기는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 더 크겠죠. 내신 등급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몰려 있는 데다가 1등급을 매번 유지하는 건 사실상 힘들거든요. 게다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을수록 한 문제, 두 문제로 등급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3년 내내 1등급, 2등급 안쪽에서 놀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재수생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시 비중이 낮지는 않지만
정시에 비견할 정도로 유의미하지도 않은 편이고요. 재수생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들, 이것만 좀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두 번째를 설명드리면서 조금 긴가민가 했잖아요. 훌륭한 면학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를 분당에서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연합고사라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분당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가 서현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한 해 입학명 500명 중에 150명 정도가 그냥 서울대, 고대, 연대를 다 들어갔으니까 그 학교 친구들은 어땠냐면 고등학교 때 돌아다녀도 주말 토요일은 저는 이제 토요일 학교 가던 시대였으니까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까지 애들이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서영고를 떨어졌으니까 되게 좀 꼴사나웠거든요. 좀 얄밉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서연고에 다닌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 내 실력은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면서 그냥 교복의 실력을 좀 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단점이 뭐냐면 내 옆에 애들은 이만큼 잘해서 저기를 가는데 나는 어떡하지? 근데 계속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뭐 독이라면 독일 수도 있고 대신에 잘만 활용을 하면 좋은 면학 분위기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세화여자고등학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4명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좀 독특한 게 세화여고는 이번 연도 첫 번째 중간고사는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부교재가 레벨 1, 2, 3가 있는데 레벨 1과 2에서 숫자만 그냥 겨우 바꾼 정도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화고랑 굉장히 비교가 됐죠. 세화여고 학생들한테 세화고 시험지를 던져줬더니 옆 학교가 이런 거를 푸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보시면 1등급이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2등급은 97점, 95점 요 사이 점수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좀 점수 낮은 애들은 다 3등급 들어왔거든요. 3등급 91점, 89점이 이게 어머님들 이게 91점이라고 하면 많이 틀린 게 아니라 두 문제 정도 틀리면 91점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세화여자고등학교는 이번 연도 시험은 좀 쉬웠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어요. 올해 세화고등학교보다는 아니지만 작년에 세화여고 시험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어려웠고 1학기 시험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둘 다 쉬웠기 때문에 아마 2학기 시험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항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사실 하나도 없었고요.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항도 하나도 없었어요. 부교재에서 정말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왔고 세화여고 부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진학률을 좀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서울대 입학생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다른 이제 두 번째 학교들이라고 할까요? 중간급 학교들의 진학률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높아졌고요. 의학계열 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 8명, 9명 정도는 그 약대로 진학을 했어요. 올해 처음 수능으로 약대를 다시 선발하기 시작을 해서 의학계열, 여기 약학계열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 편제는 다른 학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좀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투랑 수원을 좀 찢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한 학기 차이니까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무리까지는 아니다라는 스케줄이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세화여고는 어떠냐면 수시와 정시가 좀 그나마 비슷한 비중이에요. 비슷한 비중인데 서울대까지는 잘 모르겠고 연대, 고대 그 밑으로는 수시랑 정시 비중이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수시보다는 정시가 좀 더 강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면학 분위기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건데 뭐 잘하는 친구들 모여있는 학교면 보통은 그렇겠죠. 세 번째는 이제 내신 등급이 오히려 세화고보다 세화여고가 더 힘들 수 있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뭐 학점 마녀, 내신 마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 따기에는 좀 더 유리한데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빡빡할 수도 있고요. 여기 네 번째는 재수생 비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제 교과 외 활동의 비중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뭐 그 교외 학습 외 활동들을 학교에서 이제 수시 장려 차원 아니면 수시 쪽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한 일환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좀 많이 끌려다니거나 휘둘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 정도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서문여자고등학교인데요. 서문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주로 많이 세화여고랑 비교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여학생들이 여기 근처에서 갈 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좀 고려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학생 수는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서문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교재라는 타이틀은 따로 없어요. 부교재는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프린트나 학습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과서랑 학습지 연계율이 각각 요 정도라고 되는데 그냥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난이도가 막 그렇게 막 특출나게 어렵지는 않은데 킬러 문항들이 예전까지는 한두 문항들이 반드시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첫 번째 시험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만한 문항도 사실 없었고 준킬러가 2개라고 써 있는데 준킬러 문항도 사실 난이도가 이번 연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화여고와 서문여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두 학교 다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등급 98점, 2등급 89점 이렇게. 아까 처음 봤던 세화고에 비해서는 점수들이 많이 높은 편이죠. 입시 실적을 보시면 이제 이게 2022학년도 진학 기준인데요. 서울대 11명, 연대 10명, 고대 20명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편제도 수원 수투가 세화여고랑 비슷하게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요거 말씀을 안 드렸군요. 확률과 통계를 세화여고, 서문여고 무조건 다 필수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문여자고등학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수시랑 정시랑 좀 비슷한 수준이고 두 번째는 최상위권이 되게 탄탄한 편이에요. 최상위권은 이제 뭐 그냥 저희 학원가에 들리는 얘기는 서문여자 탑 학생들이 오히려 세화 탑 애들보다 좀 더 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년 그렇게 소문처럼 들리고 있고요. 특히 올해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서문여자고등학교에 많이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신 시험 문항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난이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 안에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으면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문항을 다 풀어서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시험지거든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높은 수학 실력을 요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재수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도 제가 여기 재수생 비율이 높다를 3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게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2022년도 올해죠. 5월 달에 학교 알림위에 공시된 세화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상황이에요. 밑에 보시면 여기 49.7%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학 진학이거든요. 기타가 170명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취업하진 않았겠죠. 재수생이라고 저는 거의 다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전문대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친구들은 재수생이에요. 두 번째가 세화여고예요. 46%가 대학 진학했고 53%는 재수. 그죠? 마지막 방금 보여드렸던 서문여고 45%, 46%. 여기 기타라고 써있는 이 친구들이 재수생이에요. 그죠? 재수생이 높은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보면 답은 되게 금방 나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랑 같이 뛰어놀고 나랑 같이 PC방 가서 게임하던 놈이 나 갑자기 서울대 간다 그래. 근데 나는 수능을 못 봤네? 아니면 내가 수시를 못 쓰겠네? 그러면 남자애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 드냐면 그냥 까짓거 1년 더 하지 뭐 이 생각 바로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거는 제가 뭐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자들이 어차피 뭐 군대도 갔다 올 건데 1년 정도 더 하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큰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는 남학생들은 거의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눈 질끈 감고 1년 더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학생들이 재수생 비율이 많은 것도 샘나죠. 학창시절에 좀 질투하고 안 좋게 지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쟤는 서울대 가고 쟤는 연대 가는데 나는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잘 버텨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잘 끌어내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수를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한다. 요거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에 강하다는 게 재수생의 비율이 높다랑 완벽하게 막 동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결론이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빡빡하게 버틸 자신이 있다. 그래 만약에 내가 현역으로 못 가도 재수까지라도 어떻게든 버텨서 나는 의대 혹은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1그룹 선택은 그냥 무조건 세화고라고 생각해요. 가서 버텨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화고 가기 조금 힘든 남학생들이 서울고를 갈 것 같고 세화여고가 2그룹인 이유는 이거 그냥 여기다 올려도 상관없어요. 여학생들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반포고 서문여고고, 서문여고가 이제 그룹을 나눠 놓긴 했지만 세화고보다 조금은 더, 그러니까 세화여고 가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조금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문여고도 저는 충분히 고민해볼 만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고라고 제가 여기까지가 그냥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정도의, 그러니까 요 정도 학교를 요안해서 가면은 충분히 잘 가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렸거든요. 이제 아까 서초고, 그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서초고 서울대 4명, 서초고 서울대 4명 이거밖에 생각 안 나시죠? 근데 서초고 서울대 4명이 이게 글쎄요, 여기에 지금 이런 막 거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그렇지, 요거 탁 뜯어가지고 서울만 벗어난 경기도 아무 데나 탁 던져놔도 그냥 거기 구에서 가장 많이 간 학교가 될 거예요. 절대 나쁜 학교는 아닌데 이제 거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체급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제 경험도 그렇고 어머님들 경험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은 제가 여기 보여드린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은 그냥 이제 학생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그럴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저는 가까운 데 갈 것 같아요. 3년 내내 다녀야 되잖아요. 3년 내내 다녀야 되고, 3년 내내 뭐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뭐 어떻게 할까요? 집이 뭐 잠실인데 이쪽에 세우고 가고 싶어. 그러면 갈 수야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너무 멀잖아요. 3년 내내 그 통학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체력도 체력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낭비고, 차라리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학교 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PT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선생님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결론이 거의 여기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저희가 설명회를 어머님들 모셔놓고 1분 만에 끝내야겠다 하면은 저는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설명을 쭉 해드리고 나서 여긴 이런 장점,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고려도 하시되 맨 마지막에 정말 가까운 학교를 꼭 골라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서문여고만 해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이 근처 뭐 자이나 근처에서 가려고 해도 한 30-40분 쉽게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서울이나 상문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또 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근처 학원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조금씩 있기는 한데 대부분 뭐 여기 반포 3호 가든 쪽이나 아니면 고토 쪽이나 이쪽에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 갔다가 다시 학원 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가기에 이 동선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여러 가지로 참고를 꼭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게 짧게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우린 이미 이게 사실 팩트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공부 잘하는 애는 사실 양재고 가도 좀 잘할 거고요. 서초고 가도 잘할 거고 뭐 세호고 가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어딜 가나 당연히 잘할 거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어쨌든 배려해서 고려해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우선 지금부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저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계속 신규 상담이나 학부모님 상담이나 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한다. 수학만 안 된다. 수학만 좀 되면은 좀 좋겠다. 수학 시험만 보면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거의 한 5분 오시면 한 4분은 이 말 하세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되게 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너무 뻔한 이유를 학생이랑 어머님들은 잘 캐치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모두 같은 시간을 공부해요. 이게 사람이 그냥 그런가 봐요. 5과목이니까 내가 만약에 100시간 공부한다면 20시간씩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국영수만 한다.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이야. 그러니까 내 공부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면 주요 과목 3개 잘 되겠지. 이게 대부분 하는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위권 학생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서초고 이런 데서도 최상위권 또는 뭐 세하고 이런 데서도 1, 2등급 계속 받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팩트거든요. 우리가 수학, 영어, 국어가 있고 사회과학이 있다고 4과목이라고 4분의 1씩 절대 하지 않아요. 수학을 50%, 최소 50%. 그 다음에 상위권의 학생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진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인 학생들을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그 4명. 이런 질문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의 양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양이 많은 거를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4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과목은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수학학원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느 학원이더라도 꼭 공부 진짜 이렇게 시켜야지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속썩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이렇게 4분의 1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두 번째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시간 배분이랑 또 다르게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배울 땐 이 문제집, 두 번째 배울 땐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사실 되게 많은 공부법 연구에서 이렇게 푸는 거 되게 좋지 않다는 거 많이 증명도 되고 어머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근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뭔가 불안하거든요. 새로운 문제를 하고 싶은 게. 근데 사실 수학을 똑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사실 풀었던 거 한 번 더 다시 고민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이 좋지 않은데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거. 제가 이제 뭐 학년을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딱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전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제발 주변 귀 닫고 학생이 필요한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근데 모르겠어요. 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그 객관화가 조금 많이 무너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긴 하지만 주변 애가 하니까 해야 되나? 그래서 시켜야 되나라고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딱 이 중심을 잡고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 정말 시켜야 됩니다. 막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 오는데 수투까지 했다, 미적까지 했다 이런 학생들 시험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거든요. 이게 한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듣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그래서 넌 듣고 왔다. 라디오를 듣고 오고 TV를 보고 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선행 진도만 나가는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상태가 되게 뻔하게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게 눈에 너무 뻔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한 권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수학상 끝났으니까 바로 수학하 하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학상이 다 끝나고 나면 전범위 시험을 한번 다 보고 전범위 시험에서 적어도 성취도가 한 70점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걸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점이 안 되면 당연히 복습해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학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저도 가르치는 입장인데 가르치는 건 진도 빼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진도 빼는 건 그냥 계획대로 나가면 돼요. 오늘은 1단원, 내일은 2단원. 이 학생이 따라오던 말던. 그게 되게 아니라 이 학생이 따라오게 하는 게 되게 핵심이면 심화하고 복습하고 이게 훨씬 더 학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건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전체의 한 3분의 2 이상 수학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려면 또 이제 어머님들 지금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원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행동으로 안 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학원 가요.
숙제할 시간이 있을까요?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공부가 학습인 거 되게 잘 아시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 학원을 가니까. 학원이 진짜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면 방학 때 조금 더 몰아서 듣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이 정말 잘 된다 그러면 차라리 수학 줄이고 영어 국어에 더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거만큼 숙제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뭔가 국어라든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 주말에 좀 더 몰아서 한다든가 평일 같은데 공부할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은 당연히 부족해지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틀리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봐갖고 왔을 때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문제 보면은 사실 몰라서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단순해서 계산 틀리거나 더하기 빼기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고 틀리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저 다 하는 건데 틀렸어요, 뭐 실수했어요 라는 거 보면 사실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안다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전에 풀었는데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틀렸던 기억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운에 맞췄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렸는데 맞췄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맞췄는지도 기억 못하고 문제만 보고 이거 나 전에 맞췄는데 이번엔 틀렸네, 실수했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안 되려면 계속 반복을 많이 시키고 학습량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교 1등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1등급, 2등급이 목표가 되면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열심히 투자를 하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학생한테도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PT는 없긴 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저희 학원은 개별 맞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개별 맞춤 수업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실 때 클리닉 수업하고 조금 차이를 구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 수업은 학생들이 모르는 걸 가져왔을 때 질문 받아주는 것 정도거든요. 근데 개별 맞춤 수업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개별 맞춤 수업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개별 맞춤 수업입니다. 그냥 학생이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그것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단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생에 맞게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학생이 문제를 진도 나가다가 틀리면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개별 맞춤 수업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저희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진도 되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대부분인데 진도 되게 많이 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뭐 수학 1, 수학 2 미적까지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학 상 딱 겨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객관적인 수학 실력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다른 학원 입학 테스트처럼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개별 맞춤 수업을 하려면 학생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대부분 학원이 그렇죠. 입학 테스트 어렵게 내면서 기 잡는다고. 그러면 사실 진단이 안 돼요. 다 틀렸는데 뭘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맞춘 거, 틀린 거, 문제 난이도별로 점점 있어야지 진단이 가능하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객관적인 수학 실력을 꼭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봉된 곳에 입학 설명회 컨설팅 예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과정을 테스트 보거나 또는 가장 자신 있는 과정을 보라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보고 나면 이제 선생님하고 직접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학생하고 좀 조언을 해주고 너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좀 부족했으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은 충분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하고 전화 상담 또는 이제 방문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고 저희 학원에 등원하게 된다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나 등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실력이나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나면서 항상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응원이랑 칭찬 꼭 많이 해주시기를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저희도 신경 되게 많이 쓰는데 어머님들이 칭찬 안 하고 네가 그렇지 뭐라는 한마디 때문에 되게 또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잔소리하는 건 다 학원에 많이 토스해 주시고 어머님들은 그냥 관계 좋게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